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경매를 할 때도 이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세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도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규제 이런 사항들도 있었고요. 취득세가 인상되고 또 양도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보다는 이 취득세, 이 세금 문제도 중요하니까 취득세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2020년 7월 이후 취득세 폭탄이 다가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무실 광고 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들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아파트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 영상 광고 보신 전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함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으로 취득하느냐 무상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죠. 무상취득이라는 거는 증여를 받는다든지 상속을 받는 게 무상취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경매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금전의 대가를 치르고 한다는 거는 유상취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율을 알려면 그 전에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됐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 과거까지는 볼 거 없고요. 바로 우리가 그 작년 2019년 그 전까지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됐는가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취득세율을 먼저 볼 건데요. 유상으로 취득할 때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였고요. 6억에서 9억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가 2%였습니다. 이 구간이 2020년 1월 1일자부터 바뀌었던 구간이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3%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과되는 거에 10%가 지방교육세가 붙었고요. 농특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농특세가 없지만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일 경우에는 농특세 0.2%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부과됐었고요. 주택 외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토지,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4%였어요. 여기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10%에서 0.4%가 붙었었고요. 농특세 0.1%가 무조건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4.6%라는 취득세를 납부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여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하는 이 취득세에서 증여는 3.5%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농특세가 붙고요. 지방교육세 여기 10% 당연히 부과가 됐었고요. 상속은 1가구가 1주택자에 있을 경우에는 0.8%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8%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2.8%가 상속세였다라는 거. 그러면 2020년 현재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취득세율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 취득세율을 개선한 게 있는데 그 6억 이하는 1%였고 6억에서 9억 이하가 2%였는데 요 구간이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9억 초과분이 3%였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6억에서 9억이 원래 2%였잖아요. 아까 볼 때 2%였습니다. 근데 요것이 바뀌었어요. 100만 원 단위로 취득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식인데 이 3분의 2 곱하기 x인데 이 x라는 값을 구하려면 내가 만약에
만약에 8억 5천짜리다. 그럼 8.5고요. 7억 5천짜리다. 그럼 7.5고요. 왜냐면 금액, 당시 가액의 1억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8억 5천3백이다. 그럼 8.53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3분의 2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7억 5천이다. 그러면 7.5가 되겠죠. 7.5 곱하기 3분의 2인데 2에다가 먼저 곱하면 15가 되죠. 거기다 3을 나누면 5가 됩니다. 5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요? Y 값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에처럼 2%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천을 기준으로 밑에일 경우에는 전에 부과되던 취득세보다는 낮게 나올 테고요. 7억 5천 이상일 경우는 요 2%에서 3% 사이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가 현재 납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또 하나 바뀐 게 있었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인데 취득세가 4% 적용되는 게 있었는데 건물이라든지 토지 상가만 4%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주택도 만약에 4주택이 된다고 하면 4%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 3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사게 되면 4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4%가 적용이 되는 거였고요.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한 주택으로 보지만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이 부부가 아니고 다 같은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랑 갖고 있을 경우는 각자 하나하나를 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 취득세의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법인은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들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조건 기존 세율을 그대로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에 요 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켰어요. 4주택자를 평가할 때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였어요. 분양권을 뭐 2-3개 갖고 있어도 소용없었고 입주권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 4주택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포함을 시켰어요. 내가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2개 갖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 또 하나를 구매를 할 때는 4주택자로서 취득세를 4%를 부과했던 겁니다. 요 세율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2020년 7월 10일 지금 법 개정에 준비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할 때입니다. 1주택으로 있을 경우에는 똑같아요. 현재에 있는 취득가액 따라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또 일시적 2주택은 그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또 일시적 2주택은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2주택자들은 어떻게 돼요? 8%로 올린다고 해요. 이게 인상안이에요. 인상안. 이것을 7월 10일 지금 발표. 국회 통과될 때부터 이걸 적용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3주택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4주택 이상짜리가 지금 4%였는데 이것도 12%.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들은 지금은 주택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똑같이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12%를 납부해야 된대요. 법인들은 주택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12%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 증여도 12%로 지금 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월 10일자 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약한 거 그 이전에 계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계약분은 현재 요 취득가액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네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에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단은 통과돼 봐야 되겠지만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거는 요 개정된 사항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7월 국회 통과하려면 7월 30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월 1일자부터가 아마 될 것 같아요. 8월 1일자부터는 이 금액에 부과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7월 30일 이전에 만약에 잔금 납부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취득가액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0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현재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정된 취득가액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주택이 많아요. 2주택. 그런데 하나를 더
살라고 그래요. 그런다면 7월 30일 이전에 잔금 치르면 되겠죠? 얼른 가서 사고 잔금 치르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취득가액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이 일단은 뭐 개정돼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수, 취득세의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이들 혼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요, 세대 합산으로 해가지고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양도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양도세도 세대 합산으로 하거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취득세는 세대 합산이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분들을 포함시킨다고 해요. 그게 양도세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득세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택을 취득하는 자, 이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겠죠. 주민등록별 또 외국인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1세대에 들어가겠죠. 세대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겠죠? 직계비속이면.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이라든지 외국인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양도세하고 달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냥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여기 또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만 30세 미만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은 같은 세대에 있어요. 같은 세대. 그리고 A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는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민등록상 같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주택은 이 사람이 한 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또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B가 한 채, C가 한 채. 부모님은 현재 지금 전세를 살고 계세요. 집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집이 한 채 있어요. 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만약에 이 부모님이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몇 프로 내냐 이겁니다. 이 부모님이 집을 사실 때는요, 일단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할아버지 부모잖아요. 이분한테는 이 할아버지가 부모잖아요. 한 채, 부모의 집 한 채. 그리고 자녀가 지금 요 A가 있는데 이분은 없어요. 없는데 같이 세대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채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이분 구매하는 것까지 해서 4주택이 되는 거예요. 4주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면 12%. 현재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이분은. 그러나 B가 만약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집이 없어요? 여기 A, C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주택을 다시 하나 살 때는 2주택이 됩니다. 새로운 개정안을 따르면 8%가 될 테고요. 일시적 2주택이면 1%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세율에서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만 30세 미만이면 일시적 2주택이 안 되잖아요. 이분은 2주택이니까 8% 무조건 부과할 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택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2주택으로 한다는 거예요. 2주택으로. 그리고 지금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한다면 일반 세율이 1에서 3% 사이에 주택 취득세율이 부과될 거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자를 기준으로 일단은 하고요. 형제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만 않다고 하면 빼면 됩니다. 빼고요. 세대에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면 합쳐져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일단 빼고, 부모가 갖고 있는 거는 포함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살 때는, 취득하는 자가 부모가 될 때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거, 미성년자들이 갖고 있는 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자녀들이 만약에 살 때는 할아버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택수에서 계산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시키고 오피스텔도 포함이 안 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게 포함시켜져요? 임대주택 같은 거.
그건 포함한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 법인들은 이제 바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항들 잘 들으시면 뭐 취득할 때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취득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양도세에 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취득세도 법 개정 통과되고 확실한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